지난 1월에 진행된 북한의 8차 당대회 모습입니다. 5년 만에 열리는 최대 정치 행사였던 만큼 많은 관심이 집중됐는데요. 이례적으로 8일이나 진행된 당대회 결과 일단 김정은 위원장이 총비서로 추대가 됐고요. 대규모 인사도 단행됐습니다. 또 조선노동당 규약도 일부 손을 봤지만 그동안 구체적인 내용은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최고 권력기관인 조선노동당의 최고 규범이 변경된 만큼 주목할 수밖에 없습니다. 최근 관련 내용이 하나둘 확인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김정은 위원장 바로 밑에 제1비서 자리를 신설하고 총비서의 대리인이라고 규정을 한 겁니다. 당연히 2인자 자리를 공식화한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요. 동시에 그럼 누가 2인자인지를 놓고 수많은 관측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노동당 규약 변경에도 불구하고 2인자를 공식화하는 데에는 신중한 입장입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북한이라는 체제 특성상 2인자를 둘 수 없게 돼 있습니다. 2인자라는 것은 항상 1인자한테 도전을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직책 서열상으로는 2인자로 읽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적인 운영은 그렇게 안 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단순히 업무 분산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실질적인 2인자가 부상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또 하나 주목할 부분은 민족해방이나 혁명과업이라는 대목이 삭제됐다는 점입니다. 대신에 민주주의적 발전이라는 상대적으로 모호한 표현으로 바뀌었는데요. 이 때문에 북한이 사실상 적화 통일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통일부는 종합적인 취지를 봐야 한다며 신중한 입장입니다. 자, 경제 국방 분야에서도 의미 있는 변화가 생겼습니다. 핵병진 노선이라는 문구를 삭제하고 자력갱생 경제건설이라는 표현이 새롭게 들어갔습니다. 확연하게 군사에서 경제로 무게중심이 이동한 겁니다. 이외에도 김일성, 김정일 두 사람의 이름은 물론이고 두 시대를 상징하는 주체나 선군과 같은 용어도 자취를 감췄고요. 선군 정치라는 표현은 인민대중제일주의 정치로 바뀌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북한은 이 같은 변화를 왜 지금까지 외부에 발표하지 않았던 걸까요? 전문가의 의견 이어서 들어보시죠. 북한의 체제 특성인 것 같아요. 일단 노동당 규약이라는 게 내부용인 것이 확실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구태여 또 외부에 알리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도도 있어 보입니다. 외부에 공개된 것과 무관하게 북한의 체제 특성상 조선노동당 규약 변경에는 적지 않은 함의가 담길 수밖에 없습니다. 규약 변경의 정확한 의미는 결국 북한의 향후 행보를 통해서 더욱 분명해질 텐데요. 북미 회담의 재개 가능성도 거론되는 예민한 상황. 북한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